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의 나름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백질과 질소대사에서 저희가 단백질 같은 경우 살아있는 세포 원인들에서만 소량으로 합성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 이렇게 ATP 에너지죠, 조효소라는 거, 질소 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질에서 발생하고 햇볕의 효소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질소 고정, 그리고 낙엽 전일 질소의 등은 몸통, 즉 사부를 통해 사부에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된다는 거 해주시고, 이제 변환 형태도 가끔 알고 계시고, 또 뿌리옥 같은 경우 원래 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다. 질소 고정 요소, 그리고 질소 고정 식물은 소철 같은 경우 좀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시아노박테리아. 그래서 이게 외생까지도 같이 구분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생 공생인지 내생 공생인지, 그래서 콩과 식물에 어떤 게 있고, 또 오리나무는 프랑키아 내생, 그래서 내생과 외생도 구분해 주시고, 각각의 식물에 대한 그런 박테리아 이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살펴보시면 아까 나왔었죠? 사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 이동이 주로 사부를 통해서 된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변화는 더 사부가 더 크겠죠. 이제 그런 식의 질문들 맞는 거, 다른 것들 꼭 같이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에 문제가 변형되면 어떻게 나올 것이다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질소 환원에 대한 설명도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NH2-가 NH4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염록질이 난다는 거 충분히 보기를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생, 소철과 공생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좀 발음이 어렵다 어쩌다가 시아노박테리아였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심지어 다른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내생 공생인지 외생 공생인지 그것까지 구분할 수, 박테리아 이름은 맞았는데 외생과 내생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공생이 아니라 자유생활하는 아조토박테리아 같은 것도 있고, 스트레디움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 자체가 이 자체는 자유생활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클로스트리움 같은 경우는 자유생활이 맞고, 여기 안 적혀있는 콩과 식물에 또 그런 하나 더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 문제도 꼭 아까 또 나왔죠.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사부와 목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계속 지금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보기도 앞에 6회에서 나왔었던 문제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질소를 포함하는 건 나머지 DNA나 RNA나 다 포함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스산인가요? 그리고 지베릴린 같은 경우는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죠. 역시 첫 번째는 옳고, 나머지는 또 잘못된 건 어떻게 주로 뿌리죠. 소나무들은 주로 뿌리에서 질산화질소가 아모니um태로 환원되고, 또 균군 같은 경우는 아모니um태를 또 흡수하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고농도 축적되지 않고 바로 분해된다는 거. 그리고 질산염 산화가 아니라 환원, 반대죠.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환원, 이렇게 보기를 꼭 고쳐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건 환원에 관한 설명,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9회는 환원 같은 경우는 광합성 속도와 당연히 정의관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최근에 나온 문제는 역시 또 나왔네요.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보다는 사부에서 더 크다는 거. 지금 똑같은 보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건 지질대사입니다. 지질대사 같은 경우 극성을 갖지 않는 물질에 유기용매에 녹지 않고 지질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인지질과 리그닌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 저장 물질 좀 읽어보시고 보충해서 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방, 인지질, 왁스, 큐틴, 수베린, 이게 지방산유고, 또 크게 구분해서 지방산유와 이스프로노이드가 있으면 이스프레노이드 안에는 정유와 카로테노이드, 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송진, 레진 이것도 자세히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소나무전 같은 경우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정유, 나무전 같은 경우 이거는 수지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마찬가지 페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 먹분식물이 더 많고, 여기에 이제 리그닌, 타닌, 플라보노이드, 각각 또 리그닌 특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세포별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수용성, 플라노보이드는 수용성이 있고, 액포에만 존재하고 색소 존재하지 않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균 공격 억제해준다는 거. 특히 이제 가을 단풍의 원리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이 2층은 떨어진 떨겨를 말하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2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 또 역시 뭐 아시다시피 잣은 지질이 훨씬 많죠. 물론 탄수화물도 많이 있지만 지질이 많다는 거. 그리고 무기영양, 지금 제가 해놓은 게 다량 원소입니다. 어떨 때는 대량 원소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다량 원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질소, 뭐 인, 칼슘, 마그네슘, 황, 칼륨,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흡수하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해서 꼭 9가지가 대량 원소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량 원소 8가지 있는 것도 각각 중요한 것만 구분해 잘 기억해 주시면 나왔던 문제고, 무형분 농도는 농작물, 화렵수, 침엽수, 초엽수 중에서 소나무를 조금 덜 요구한다는 거죠. 보시고, 역 분석 같은 경우 7, 8월이 적합하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기출 어떻게 나왔냐? 알칼리성 토양의 결핍이 된다. 아까 조금 전에 산성과 알칼리성은 사실 나중에 보니까 토양학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결국 알칼리성과 산성은 반대니까 산성 원소들의 결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산성은 철, 구리, 아연, 망간, 이걸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 구리, 아연, 망간이 산성에서 풍부한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 구리, 아연, 이거는 잘 토양에서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수지, 아까 수지와 수지구, 이 부분은 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나머지 오른 보기 반드시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옆면 시비는 이것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네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순서로 또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구 아까 나머지 틀린 부분, 그래서 반대로 말한 거죠. 당연히 어디가 놓겠습니까? 순서가 이제 뿌리부터, 뿌리, 수간, 잎 순서겠죠. 이제 그런 기억들, 아까 함용성은 7, 8호라고 그랬고, 농작물, 제가 또 이거 안 꺼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화렵수, 치렵수, 여기 해놨네요. 저 작다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지질의 종류, 아까 리그닌 나왔었죠? 리그닌 세포벽, 구성품 이런 것, 아주 단순하게 물어본 문제고요. 알칼리스 토양은 아까 말한 철, 산성에 있는 거니까 거기 없는 것들을 철, 망간 이런 부족 때문에 또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 원소 역시 아까 말했던 9가지 다량 원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질에 대해서 또 7회 때도 나왔던 문제는
또 나머지 보기를 들어서 이런 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휘발성이 탐정, 이건 정유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로 종자가 제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도 정유인데요. 정유고, 그리고 토양류 존재하면서 식물 성장을 억제한다. 탄이죠, 탄이. 그리고 8m라는 포화지방산. 기억해 두시고, 목표식물 존재한다는 맞고. 낙엽치는 거냐, 아까 한번 쭉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1층에서는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패널 화합물 좀 전에 한번 간단히 살펴봤었죠? 그래서 꼭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 대사에 대해서 잠깐 옳은 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조금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색단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건 조금 어려웠고, 일단 그래도 다른 보기들이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지질 함량은 높아지고 겨울철에, 그리고 설탕 함량은 좀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통에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무실리지라고 통화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칼슘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 칼로스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나머지 보기들은 맞는 얘기들이고요. 역시 이제 구에 문제가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세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량 원소는 맞고, 나머지는 좀 잘 읽어보시면 좀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옳은 보기로 고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해당 당을 분해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세포기질, 세포기질에서 한다는 거. 나머지도 기억해 주시고, 나무점하고 기억해 두려고 하셨죠? 지금 수지였습니다. 나무질 공격을 받으면 수지 생산이 촉진된다는 거. 그리고 수분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포텐셜에 관한 부분, 물론 토양에서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이쪽이 좀 되도록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수분 포텐셜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동한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높다, 낮다의 개념은 이제 음수값이 작은, 즉, 수분 포텐셜은 대부분 음수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부분 조금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력 부분하고 증산작용은 수동흡수, 삼투압은 능동흡수. 특히 근압과 수간압 차이 다른 설명을 해주고, 이게 수간압에 대한 설명인가 근압에 대한 설명인가, 우리가 이대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뭇잎 아침 새벽 보면 물방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거는 근압이고, 우리가 고로쇠나 또 이런 경우는 주간과 야간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는 수간압이고, 이 차이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증산작용은 아까 말했죠, 수동흡수라는 거. 나왔던 문제 쭉 한번 약간 능동 수동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포텐셜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거. 저도 좀 보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물의 압력 포텐셜은 되게 잘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공이더라도 그런 교재 찾아봤더니 이제 원형질의 분리가 돼야만 0이 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압력 포텐셜은 지표면을 0으로 잡기 때문에 이제 진공하고는 또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7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근압과 수간압 그 차이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역시 나머지도 좀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8번은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이게 음이냐 양이냐 비례냐 반비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게 여육세포와
토양하고 좀 다른데 이거 토양 기준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는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PA는 파스칼 단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9회 때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수급에서 한 문제 나오긴 했는데 옳은 보기에 대해서 보시고 나머지 이제 또 왜 틀렸는가 반비례 그리고 이제 능동흡수에 대한 설명 그런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초보신 분, 못 보신 분 그런 차이 또 나왔었죠. 근압과 수관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